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몬스터볼 아닙니다. 예, 이거는 뭐 편의점 주먹밥입니다. 아, 그러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애니메이션 천국 일본의 지금이라는 내용입니다. 박간혜가 일본 관련 콘텐츠를 많이 다루면서 애니메이션, 게임, 그 다음에 뭐 최근 같으면 이제 VTuber라는 장르까지도 여러 가지 장르를 많이 다루죠. 예. 통칭하는 서브컬처 장르인데 이게 일본에서는 서브컬처가 아니라 메인 컬처. 실질적으로 뭐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게 이런 장르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죠. 뭐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이랑. 그렇죠. 정말 많이 바뀌었죠. 박간혜가 예전에는 어떤 콘텐츠를 했냐면 이게 2011년 콘텐츠인데 일본 오타쿠가 시민권을 얻게 된 이유라고 해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예를 들면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각종 경제계에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캐릭터 관련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어쨌든 내수 경제를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희익 오타쿠가 아니라 경제활동, 소비활동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로서 오타쿠와 각광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2011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전차남 영화에 나오는 분들처럼 정말 희 오타쿠. 그렇죠. 희익 오타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밖에서 좀 뭔가 좋아합니다라고 할 수 없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죠. 좀 많이 바뀌었죠. 예.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은 저희가 이제 홋카이도, 삿포로에 거주를 하면서 일본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일본 전국에. 뭐 전철을 타던,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던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일본도 여러분 광고판, 아니면 뭐 홍보하는 매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은 일본의 유명 아이돌, 연예인 나가지고 이 제품 써보세요. 끝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면 요즘은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99%는 애니메이션, 게임, 아니면 VTuber 캐릭터를 이용한 흔히 말하는 광고 매체입니다. 네. 더 늘어나요 이게 점점. 맞아. 내 감각상으로 한때 그런 캠페인 하더라도 한 번 끝나고 좀 나중에 뭔가 다른 캐릭터 나와서 그런 홍보한다 그런 거였는데 맨날 전날 뭔가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로 애니메이션 천국이 된 일본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에서 매년 이제 애니메 자판 이래가지고 이런 이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뭐 당장 이 그림에 나온 캐릭터 이외에도 일본 애니메이션 여러분 좋아하는 캐릭터 뭐 대보세요 이러면 뭐 끝이 없죠. 어릴 때 봤던 무슨 만화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좋아하는 내가 무슨 만화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이런 게임에서도 각종 이제 게임 캐릭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콘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닌텐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짱짱하게 살아있다 보니까 이런 게임 캐릭터도 좋아해요. 이것뿐만이야? 아니죠. 요즘 뭡니까? 그렇죠. 이런 VTuber, 버추얼 유튜버. 실제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가상의 캐릭터가 나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캐릭터라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요즘 무한합니다. 예, 너무 다양해요. 이 캐릭터를 좋아해서 이 캐릭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은 오상 이거 일본에서 옛날에 정책적으로 밀었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거죠. 뭡니까? 한국어로 번역. 이 쿨 재팬 전략. 예, 일본 내에서 이제 예전부터 세계로부터 쿨, 멋지다 라고 파악되는 가능성이 있는 일본의 매력 나오죠. 뭐 음식, 애니메이션, 뭐 그냥 팝컬처. 여기에 가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세금 투여를 했는데 뭐 실패를 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기존의 희익 오타쿠 아이고 기분 나빠 이런 사람들도 뭐 나라에서 민다니까 한번 나도 한번 봐볼까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본다 이래가지고 양면이 좀 있다라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썼어요. 세금을. 엄한데 많이 쓴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느끼려면은 그렇죠. 여러분. 김치 워리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 관해서는 아까 저런 이제 있잖아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그런 걸 가져가지고 콘텐츠 투어리즘. 일본이 관광 입국이라 해가지고 해외 관광 수입으로 침체되어 있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 전략 중에 하나로 콘텐츠 투어리즘을 상당히 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려운 말 하면 모르잖아요. 자, 그럼 이걸로 얘기합시다. 먼저 이 장면 아시죠?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소연이를 바라보고 있는 너를 좋아한다고 외치고 싶어 크레이지 포유 할 때 그 나온 오프닝 장면입니다. 키미가 스키다 또 사케비타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거 있잖아요. 슬램덩크 성지는 지금
한 번 더 지금 곽강을 받고 있죠. 일본에서도 슬램덩크가 다시 한번 영화가 돼가지고 물론 저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해외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저게 상징적이야. 실제로 있는 장소거든요. 예, 이게 일본 카나가와 현에 있는 쇼난이라는 동네에 있는 그 기차 건널목인데 여기에 이제 뭐 해외 관광객들부터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대로예요. 외국 사람들 많이 계셨네요. 많이 있죠. 예, 물론 이 작품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워낙 이게 이제 인기가 되다 보니까 드디어 애니메이션 투어리즘이 진짜 그 본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방문하고 싶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성지 88선 2023년판 발표를 해가지고 일본의 사단 법인 애니메이션 투어리즘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면은 이건데 일본 각지에 있는 애니메이션의 이거 배경이 된 장소를 픽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거든요. 이거 오타쿠 용어로 선지 순례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네. 박간이가 살고 있는 홋카이도에 예를 들어 뭐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장소가 이 동네다. 이 동네 이 외에도 볼거리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관광을 가세요. 즉 이거 관련해가지고 인기 없는 관광지 지자체들이 많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기존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얘기 알려드리고 왔냐?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 이걸 뛰어넘어서 모든 도시 어디를 가든 편의점을 가든 음식점을 가든 기차를 타든 눈에 띄는 게 캐릭터 바로 그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보고 온 상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러브라이브 슈퍼스타 해피 윈터 2022 하라주쿠 타케시타 도오리. 오! 러브라이브. 예, 러브라이브라는 애니메이션이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뭐 영화판도 나오고 인기가 많이 있죠. 제가 왜 놀라냐면 여러분 하라주쿠 거기다가 이 타케시타 도오리라는 곳입니다. 이거를 박간애가 이번에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라주쿠 역에 내리자마자 있는 그 약간 내리막길 이 거리 있잖아요. 여기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본 10대의 최신 트렌드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그런데 여기서조차도 뭡니까? 러브라이브라는 애니메이션에 어찌 보면 빨대를 한다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모으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시절은 이제 아이돌 굿즈 많이 유행했었고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학생 때는 패션 아주 유행했었는데 지금 뭐 애니메이션이랑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실제로 안에 가게마다 콜라보레이션 많이 해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박간영 오상이 이거 이제 뭐 하나 굿즈 하나 받아가지고 액자 하나 들고 기념사진 하나 찍고 왔거든요. 제가 상당히 이걸 보고 놀랐어요. 야, 이런 이제 10대들에 간 뭐 여성복도 많고 패션거리인데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올해만 하는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 겨울에도. 해피 윈터 2021 하라주쿠 다케시타 도오리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서 반응이 좋았으니까 뭡니까? 올해도 요렇게럼 해가지고 했다는 거겠죠. 이런 점에서 저도 이제 못 따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져 가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희 나이대 이상 사람들한테는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아키하바라 가면 있는 거죠 라고 그런 인식은 있었는데 뭐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거 하나 정도는 있다 하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케시라면 홍대 입구 홍대 그 주변 그 정도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비춰지는 게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형이 보면서 오사 이거는 뭐 여행지라든지 맞아. 저런 이 관광 사람들 많이 가는 외국인들도 많이 가는데 그런데 한번 돈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거겠지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회전총을 진짜 좋아합니다. 예, 뭐 가족끼리 뭐 기본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외식하러 가는 장소죠. 이런 회전초밥집도 경쟁이 많이 있어요. 스시로, 쿠라즈시, 하마즈시, 뭐 갑바즈시 이게 일본의 4대 회전초밥 체인집인데 스시로라든지 이런 건 한국에도 있죠. 예, 이제 서로 이제 고객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새로운 이거 마구로 참치가 기가 막힙니다 해서 온다. 또 물론 있겠지만은 그걸로는 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힘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게 스시로가 콜라보레이션한 캐릭터입니다. 스시로 홀로라이브 미나토 아쿠아와 콜라보레이션. VTuber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카메라로 찍었을 때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 VTuber. 보세요. 실제로 VTuber가 자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나 이번에 스시로랑 콜라보레이션 한다.
이런 영상까지 올리는 겁니다. 와우. 약간 우리나라 사람 인식적으로는 너무 앞서 나가 있죠. 초밥을 사면 이 VTuber 캐릭터 굿즈를 준다. 그럼 몰려가는 거지. 이런 VTuber뿐만 아니라 이건 하마즈시라는 데서는 이런 애니메이션인 캐릭터랑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또 다른 스시집 쿠라즈시. 와. 귀메레 칼날 콜라보레이션. 참치 좋아하지? 일본 사람들 와서 드세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한 채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러 체인들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네가 저런 캐릭터 들고 오면은 우리는 여기랑 콜라보레이션 한다. 우리는 여기랑 한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지 그리고 음식점. 그렇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뭡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제일 많이 보는 편의점. 편의점에서도 엄청나게 콜렉션을 많이 합니다. 한국 분들도 일본 오시면 꼭 편의점은 가시잖아요. 그래서 바깥에도 그거 뭐냐 방송 끝나고 산책하려고 편의점은 잘 돌아다니거든요. 편의점 안에 있는 예를 들어 뭐 이런 캐릭터 굿즈라든지 콜라보레이션 하는 걸 찍어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걸로 제가 좀 간추려봤습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코카콜라인데 이게 뭐냐면은 코카콜라가 세계적 인기 메이션 블리치와 콜라보레이션 이거를 이제 아예 애니메이션 패키지로 바꿔가지고 이걸 이제 전국에 이제 깔아버리는 거예요. 코카콜라 미국에서 하잖아요. 일본에서 장사하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건데 이게 일본의 캔커피 코너거든요. 예. 일본 사람들이 캔커피를 엄청 마십니다. 이 캔커피가 뭐 UCC 뭐 한국에는 조지아 여기는 산토리니 보스 이런 것도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예. 일단 왼쪽에 아사히의 완다라는 이 커피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뭡니까?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를 좋아하는 당신 남이 짱이다 이러면 이제 이거 하나 집어가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건 다이도 블렌드라는 그 장르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도쿄 리벤저스 라는 이것도 애니메이션 만화 원작입니다. 캐릭터가 커피 들고 있어. 이거 사가야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예 대놓고 사람들이 뭡니까? 이 상품 중에 어떤 게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이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이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나 이것도 깜짝 놀랐잖아요. 요새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거는 뭔가 정상적인 패키지인데 이 가운데만 뭔가 여러분들 시선을 빼는 패키지가 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본 로손이라는 편의점이 홀로라이브가 뭐예요? VTuber요.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품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식품 회사가 그냥 한다가 아니라 편의점이랑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편의점이 자체 PB 상품 있잖아요. 편의점 상품. 그거를 내면은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 상품은 따로 이런 캐릭터랑 콜라보레이션 했으니까 아까 봤을 때 뭡니까?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한번 볼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캐릭터별로 다 사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딱 보면은 뭔가 야채 그림 나고 야채 주스구나 라고 나오잖아요. 코난이랑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네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미란인가요?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코난 어디 갔어? 이런 느낌으로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캐릭터로 사게 되는 이런 야채 주스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카고멘 회사가 야채 주스는 넘버원이고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그렇죠. 야채 주스 중에 제일 많이 팔리지만은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일반 음료수라든지 이런 커피라든지 이런 거 마시는 사람들도 네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여기 있으면은 이번에는 야채 주스 한번 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침에는 커피보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다른 파이에 있는 사람 뺏어오는 거예요. 캐릭터로. 자 그리고 이건 컵라면 코너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요 식품이라 이래가지고 닌텐도의 인기 게임인 스플라툰 3. 와. 이게 일본에서 거의 국민 게임이에요. 스플래툰 3가. 이 게임을 이제 패키지에 해놔가지고 너 이 게임 좋아하지? 다른 라면 먹을 때보다 이 라면 먹어라. 그 옆에는 뭐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인 동물의 숲 컵라면도 있는 거예요. 편의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파는 제품이 있지만은 그걸 따지지 않고 콜라보레이션,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든지 뭐 각종 캐릭터 붙일 수 있는 거 다 붙여서 파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쉽게 알 수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도. 정말 끝이 없네요. 편의점 주먹밥을 파는데 일반적 주먹밥을 놔두면 눈에 안 띄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보자마자 아니 여기에 왜 그 몬스터 볼이 있지? 아니 이걸로 이 주먹밥 던지면 피카츄 잡을 수 있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세븐일레븐이 자체적으로 콜라보레이션 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주먹밥을 먹을 때 야, 난 세븐일레븐 가서 몬스터볼 살래. 이러겠지. 그러니까 편의점도 살아남으려면은 딴 회사는 누구랑 콜라보레이션 했다는데요? 에이, 우리는 이거야. 이걸로 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기간별로 계속 바뀌는 로테이션 시키는 거예요. 맞아. 1년 동안 계속 팔면은 희소성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지겨워하거든. 다른 걸로 바뀌고 이걸로 바뀌고. 발에 채는 게 일반 패키지가 아닌 이런 캐릭터
아니면 게임 캐릭터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뭔가를 더 끼얹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를 얻는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사실 있습니다. 어머. 지금까지는 어쨌든 민간이잖아요. 회전초밥 판매하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초콜릿 과자 파는 기업이라든지 했다면은 일본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일본 사회를 흔들린 콜라보레이션 하나 진행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해서 먼저 제가 사전 설명이 상당히 긴데, 일본에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마이넘버 카드가 일본에서 2016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이넘버 카드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현재 일본에서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률 63.7%입니다. 그러니까 6년 됐는데 63%가 된 거예요. 드디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그런데 일본에서는 앞으로 이 마이넘버 카드를 최대한 많이 보급시키고 싶어요. 그럼 뭡니까? 빨대를 꽂아야지. 뭐? 스파이 패밀리. 이거는 스파이 패밀리 공식 사이트. 예. 이 다음에 보여드린 게 일본 정부 공식 사이트예요. 예. 짜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넘버 카드의 매력을 전달하라. 스파이 패밀리 디지털청 콜라보레이션.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죠. 예요.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일본 사람들에게 마이넘버 카드의 이 매력을 전달하고 싶어서 스파이 패밀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까지 온 거예요. 디지털 정부는 그 모르세요? 스파이 패밀리잖아. 그렇죠. 괜찮아. 참고로 설정상 이 스파이 패밀리는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신분을 숨기는 사람들이 이거 뭡니까? 이거 있잖아. 신분을 알려주는 주민등록증 마이넘버 카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만 오히려 그걸 노린 거죠. 이러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겠지. 그래가지고 누가 보면 애니메이션 뭐 공식 사이트처럼 보이죠. 맞아. 한국어로 번역. 뭐 의료 보험증으로도 일본 마이넘버 카드는 쓸 수 있습니다. 부터 이래가지고 마이넘버 제도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에 디지털청 곱하기 스파이 패밀리 이래가지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홍보를 합니다. 정말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부은 것 같아요. 이게 일본 사회가 좀 뭔가 좀 재밌구나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디지털청의 탑, 한국어로 번역, 이 고노따로입니다. 오랜만이네. 예, 그래서 이게 고노따로의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고노따로가 일본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형 정치가거든요. 팔로워 266만 트위터. 역시 아냐가 인기인가. 이래가지고 본인 트위터에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아냐의 이런 이제 캐릭터의 모습이 인기가 많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아마 보고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조회수 보세요. 이 페이지. 2023만 조회수입니다. 리트윗이 2만. 좋아요가 18만. 일본 사회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애니메이션 천국이라는 거 어느 정도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물건을 판매할 때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관광을 홍보할 때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정말로 일본 사람들이 이 일본판 주민등록증 마이넘버 카드를 안 받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그 우리의 히어로는 누구다? 그렇다. 스파이 패밀리다. 라고까지 갔다는 거예요. 일본 사회가 이런 식으로 정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은 인정을 해주고 예전과 다르게 지금 일본은 뭐라고요? 예? 오타쿠가 시민권을 얻고 있고 일반 사람들도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는 저런 캐릭터에 관해가지고 거부감 없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돈을 쓴다라는 게 일본이란 나라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천국 일본의 지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끝.